네, 자, 선생님들께 인사 처음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문각 임용에서 유아교과를 맡고 있는 하수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이제 2025학년도 데뷔를 마무리를 다 하고요. 이제 2026학년도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좀 저도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설명회를 오셨을 선생님들이라서 어떻게 좀 이끌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좀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좀 잠을 설치기도 했고, 또 워낙에 전국이 너무 지금 어수선하죠. 그래서 또 밤잠을 잘 못 이루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뵈니까 그래도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기분이 또 새삼 또 좋아집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도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어떤 교과들로 어떤 커리들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하수의 유아임용을 알아가시는 첫 시작은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꽃걸음 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저희 유아임용에 대한 이제 뭐 교과들이나 이런 교재 지필부터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의 좀 더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거운 공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걸음이와 오름이라는 꼭 남매 같죠. 예,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로 오름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이제 초반기에 기본을 다잡아 가시다 보면 나중에 만나게 되는 해냄이라는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는 저예요. 네, 꽃걸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캐릭터 4가지를 교재 곳곳에서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하나의 또 즐거움이 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트 시리즈를 많이 알고들 오셨을 거예요. 저희는 첫 이제 1월에서 5월에 해당하는 이 기초 강의에서 구조화 노트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혹은 공부에 대한 뭐 구력은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 공부의 틀에 대한 아직 구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조화 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전략 노트와 함께 제공을 해 드리는 건데 또 하나의 구조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틀 안에서 지도 형태처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영역별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지도 형식으로 우리가 맵 형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자료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략 노트가 또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술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서술 노트도 여러분들이 요즘 꽤 많이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출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기출 분석과 더불어서 기출에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서술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서술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술 문제들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서술 노트에 이제 해당하는 답을 선생님들께서 서술을 해보시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스스로 공부가 되었다 싶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서술 노트 답안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서술 노트만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신 합격생들도 있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설명회와는 좀 다르게 올해는 우리가 문제별로 어떤 유형들을 대비해야 하고 그 유형들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연간 커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의 경우에 해설 저희가 자료를 혹시 영상을 보셨을까요? 해설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적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들을 홍보로 뭔가를 사실을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라면 그걸 일부러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사실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해설 자료 안에, 해설 영상 안에 저희가 얼마나 근접하게 계속적으로 적중을 하고 있는지를 담아드렸기 때문에 꼭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실 마음이시라면 저희 자료와 강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의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것이 기본은 누구나 하죠, 선생님들. 어떤 강사님이든 그리고 공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수험생이라면 어떤 것이 나올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서 전략 노트에도 기본 개념으로 기출과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의화를 해서 다 넣어드려요. 교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은 고민 없이 당연히 암기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기본에 충실한 문제도 당연히 나오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덩치급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아마 저희 쇼츠로도 남아있긴 할 건데 헤비급, 덩치급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덩치급으로 나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사실 공부의 첫 시작이라 제가 하는 이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사실 그게 당연하죠.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학 때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유아 발달이라고 하는 큰 교과 안에는 첫 시작이 심리학적 이론의 기초라고 해서 성숙주의, 구성주의, 행동주의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이론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도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점에 대해서 사례를 밝히는 형식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이미 아주 큰 덩치급으로 나왔었던 문제죠. 그런데 이런 덩치급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또 한 번 덩치급으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덩치급으로 나오되 이것이 이 이론이 발달 파트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론에도 묶여 있고요. 언어 파트에도 묶여 있어요. 물론 수학, 과학에도 묶여 있지만 우리가 주요로 봐야 하는 것은 그런 교사론과 언어 교과에 사실은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덩치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들에서 밝히고 있는 관점들을 공부하시고 가야 되고 굉장히 면밀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시면서라고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제가 저희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였고, 그리고 브롬펜브레너라고 하는 이 이론가가 밝혔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이미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은 다 냈기 때문에 절대 기본을 묻는 문제는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특에서 덩치급으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체계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충분히 그 차이점들을 논할 수 있는 덩치급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풀과 모의고사에서 덩치급들로 여러분들을 좀 건드렸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재로만, 예전에 보았던 교재로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굉장히 괴롭지만 계속 개정이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왜 교재의 개정이 필요하고 강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느냐면 지금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그대로 모의고사에 똑같이 적중된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설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애착도 그렇고요. 다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켓몬이 진화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멈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기출 문제를 다 보시고 이 문제를 피해 가셔야 해요. 그런데 피해 가야 하지만 이 이론은 너무 중요해서 안 다룰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는 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건드려진 것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냈던 문제가 물활론적 사고 단계의 문제를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에게 냈었어요. 똑같이 냈었어요. 거의 유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화형 문제는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화론적 사고가 무엇인지 특징을 묻는 그런 시시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예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사실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정의에 충실하고 특징에 충실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너무 맛을 봐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더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의 특징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를 내기 시작했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쵸? 그 다음에 발문 유형 같은 경우는 발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문제로 출제했던 것이 갤러거와 아쉬너의 문제에 발산적과 그리고 수렴적을 똑같이 문제로 냈었습니다. 답도 두 가지가 똑같았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발문을 단편적으로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론가로 접근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이론가가 분류했던 그 유형에 근거해서 질문의 유형들을 굉장히 사실은 유사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답하기 어려운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인지기억과 수렴적 질문을 굉장히 헷갈리게끔 문제를 낼 것이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헷갈리게 일부러 문제를 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였냐면 장점으로 묻건 교육적 효과로 묻건 특징으로 묻건 이건 상관없이 똑같은 답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형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 두 가지를 알고 이것을 엮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가 바탈의 돕기 행동이라고 하는 현 단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특징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사례를 쓰라고 하죠. 이제는 당연히 그 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의 차이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특징을 가지고 사례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활동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주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특징을 써 나가시되 그것을 활동처럼 조사를 아니면 단어들, 어휘들을 좀 더 붙여가시면서 알맹이들 좀 더 붙여가시면서 지원 활동으로 조금만 역할극을 쓴다거나 기대하는 보상을 명확하게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같은 어떤 멘트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 조합형 문제. 요 녀석이 저희가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턴 활동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유특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확장된 문제는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패턴 관련한 활동의 유형들 또 단계별로 연습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한 것은 그 활동의 유형 더하기 증가 패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믹스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줬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대칭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고요. 대칭과 관련한 미술 활동, 조형 활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알고 있었어야만 조합해서 답을 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한 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노량진에 있는 모든 강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진화해 가는 문제들은요, 이제는 그냥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더 나아가서 모두가 장점을 묻고 단점을 묻고 교육적 가치, 의 등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문학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 전공 서적에는 장점, 단점, 교육적 효과 이것을 딱딱 똑부러지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석박사 학위 논문들까지 다 뒤져야 해요. 다 서치를 해서 장점을 어떻게 뽑아놨는지
그리고 단점은 또 어떻게 뽑아놨는지 그 작업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 노트도 개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으시지만 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개정을 안 하면 세상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세상 편하게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쉴 수 있거든요.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그런 작업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교재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안전 같은 부분들도 대폭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 개정된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올라가 있는 것이 안전한 자료는 사실 아니에요. 또 더 새롭게 개정된 것이 현장으로도 공문화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건 저희는 현장에 충분히 가 계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또 관리 직으로 또 계시는 또 교장 교감단들과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계속 제가 듣고 반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거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유형을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재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략적으로만 한번 맛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1년 커리를 한번 좀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실 지루한 내용이에요. 이런 지루한 내용이 어딨어. 1월에서 5월에 뭘 하고 너무 지루하죠. 너무 지루하고 저희가 다른 연간 커리와 똑같은 건 이겁니다. 개론, 강론, 기본기, 다지기가 들어가고요. 기출 분석은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이건 모든 노량진의 커리들과 똑같은 연간 커리입니다. 연간 커리이고요. 전략 노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만의 단권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단권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안에 근데 논술은 없어요. 저는 논술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논술과 관련된 그런 대비들은 계속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선생님들에게 논술 특강 형태로 5개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드리고 특강 형태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라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 내용을 드리고 그 다음은 사실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논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테지만 아무것도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술이라는 과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논술이라는 건 알아야 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쓰는 거면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쓰세요 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나는 가결돼야 됩니다. 부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면 돼요. 누구처럼 말 안 하고 토끼면 안 되고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의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공부를 했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청 뭔가 이 마음은 급하고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논술 기출문제 딱 펼쳐놓고 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8월쯤이나 돼야 시작할 수 있어요. 초수신 선생님들. 왜냐하면 한 번 돌렸다고 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 걸 그냥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글씨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합격생들을 저희가 배출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하게 뭔가 결과가 나왔던 적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쯤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논술은 저희가 드리는 특강 자료만 활용을 하십시오. 특강 자료만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공부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논술은 적어도 왜냐면요. 논술은 정말 운이 좋았고 내가 진짜 아는 것 다 나오면 20점 만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삐끗하게 조금 잘못 쓰고 내가 조금 모르는 거 아는 거 아리까리 했던 것들 그러면 18점대에서 19점 그 사이가 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공부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내가 진짜 노베이스에 가서 그래도 기본 틀만 맞추면 어지간히 점수가 대부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 기본을 충실하게 다지겠다라는 다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논술 강의를 들어 제발 돈 쓰지 마세요. 제가 꼭 사자 냄새나 전 돈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액적인 이야기를 저는 정하는 것이 없어요. 회사에서 학원에서 뭐 결정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돈 쓰는 게 제일 아깝고요. 그래서 교재를 개정하고 책을 낼 때도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사서라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그런 부분이니까 벌써부터 논술 때문에 돈을 쓰겠다 책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요렇게 지금 논술은 특강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은 기본기부터 요렇게 제공이 되고요. 연간 플러스라고 해서 저희가 전략 노트를 추가적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패키지를 구성해 놓았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희가 올해는 좀 특이한 것이 기출 분석이 좀 일찍 들어가요. 일찍 들어가는 게 2월 아마 중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기출 분석 강의를 내가 지금 이거 5월, 7월, 5월까지 기본 강의를 아직 다 듣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기출 분석을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나는 기본을 다 듣고 기출 분석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대한 시작 일정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기간 설정은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 한 10여 년 전 이 유아임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사실 기출 분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다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감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일 처음 기출 분석 강의를 열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이 다 되고 나서 기출을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 선택을 하셔도 되고 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다루는 거야? 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감을 먼저 좀 익힌 다음에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기출에서 이거 봤던 거다. 이런 형태로 속도로 가겠다면 이런 체계로 가겠다면 먼저 빠르게 들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기출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사실 쓸데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정도만 알려드리면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기출 분석 강의예요. 기출 분석 강의는 그렇게 힘을 안 빼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확장돼서 이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공부까지 해야 될까요? 이걸 아까 진화형의 문제를 대비할 것과 헤비급 문제가 어떻게 또 헤비급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런 팁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계속 저의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의 특징이 기출 분석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메모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 공부가 될 수 있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강사가 다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결국 내 공부거든요. 자기 공부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계속 필기하시고 뭔가를 메모하시면서 계속 스며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손이 부지런해야 되고 계속 입에서 말이 계속 튀어나와야 되고 계속 머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좀 일찍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을 공부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 막 풀어보고 싶어. 막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막 샘솟을 때 서술 노트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책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책을 찾아보시면서 이게 이건가?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교재를 펼쳤을 때 선생님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내용과 관련이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바로 떠올려질 수 있는 거, 그것도 이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보시다가 이거 어디에 있지? 이건가 봐 라고 하는 이런 직관을 자꾸 길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1월부터 그래서 5월까지는요. 저희가 1, 2월은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교과들로 편성이 되고 3, 5월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아 언어 교육, 유아 수학 교육, 뭐 유아 문학 교육, 유아 과학 교육 그런 교과들 있죠. 전공 교과들. 그러한 부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5월 달 정규 내용이 다 마무리되어질 때 이제 저희가 단권화라고 하는 전략 노트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7월에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막 속도를 내고 싶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5월부터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5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건 기출 분석 강의와 단권화의 과정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저희가 짧게 설정을 해서 제가 학원 비용을 최대한 콤팩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걸 주차수를 일부러, 왜냐면 이건 이 학원 단과 강의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를 주차수를 막 줄여놨더니 그 시간 안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분들한테는 예정이 되어 있는 요만큼이니까 더 늘어지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강사의 이런 마음은 모르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가장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수를 설정하자 해서 주차수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좀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단권화로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겠다, 뭐 재수나 우리가 삼수 선생님들은 또 요것으로 꼼꼼하게 다지기를 하고 들어가시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같은 경우도 허술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파생될 것이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걸 꼼꼼하게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이 되는 부분,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커리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다루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1, 2월 저희가 걸음이반이라고 부르는 거는 밑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음이반이라고 불러요. 기초반을. 그래서 걸음이반이라고 해서 총 우리가 10주가 진행이 됩니다. 10주 동안 이렇게 발달은 왜 2주로 편성을 하냐면 발달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발달 이론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언어에 가서도 헤매고요. 수학, 과학에서도 헤매요. 다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달 강좌를 저희가 일부러 2주차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공부라서 조금 버거워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2주차로 정해두었고, 사상은 힘을 많이 빼지는 않을 겁니다. 사상은 볼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 그리고 놀이의 경우에도요, 놀이도 사실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놀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곳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제 나올 것들과 그리고 나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리한 그 기본 서적으로 놀이, 교사론, 부모,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아동복지 장애통합까지. 아동복지 장애통합은 한 주로 따로 설정을 한 것,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덩치급들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은 현장에 가셔서도 이제는 일반 유아들과 그리고 장애 유아들을 통합반을 선생님들 운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통합도 덩치가 좀 크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주차로 우리가 개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확인 문제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드릴 텐데, 나중에 그 확인 문제 예시는 또 제가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음 위반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아 동작 교육, 유아 음악 교육, 그러한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파트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동작, 건강, 안전까지 저희는 다룹니다. 안전까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4, 5, 6주 차에는 언어교육 더하기 아동문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 8, 9주 차에는 사회교육 더하기 요즘은 생활지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이것들도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10주 차, 11주 차에는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2주 차, 13주 차를 마지막으로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을 마무리해서 이 대장정의 6월 14일자로 저희가 기본 모든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뒤처지는 느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6월까지 머무르지 않고요. 5월부터 개론 파트 전략 노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론을 보고 있으면 개론이 불안하고 개론을 보고 있으면 강론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에는요. 조금 독특하게 전략 노트 우선 그것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 죄송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선생님 너무 개론만 할 때는 강론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티키타카로 갑니다. 발달, 사상, 놀이까지 하고 신체 운동 건강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 공부하다가 계속 보면 전공 교과를 놓치고 있고 또 전공 교과 하다 보면 개론을 놓치고 있고 이런 불안감들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커리에서는요, 요 지금 주차 간격들을 개론, 강론을 서로 티키타카를 맞추어서 가도록 스케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차 수가 저희가 11주 차로 진행이 돼요. 2만 턴 내용을 그때는 저희가 너무 짧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좀 더 꼼꼼히 어떤 단어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까지 같이 조금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합격 전략 노트가 예전에 저희가 전략 노트, 마인드맵, 빈칸 노트라는 걸 제공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냐면 빈칸 노트가 빠졌죠. 전략 노트만큼 페이퍼 수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구멍을 좀 괄호를 채워서 넣어보게끔 드렸는데 이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었어요. 좀 전략 노트를 보고서 뭔가 구현해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어요. 커리를 정리를 하면서 전략 노트와 구조화 자료를 드리고 전략 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핵심 단어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걸 오히려 좀 더 넣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요. 제공되는 프린트물은 전략 노트와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자료만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자료를 들으니까 프린트물에 선생님들이 거의 막 이게 눌려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것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자료들은 조금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점프업을 해서 지금 오긴 했는데 기출 분석 강좌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더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 저희가 스케줄을 또 한 번 더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13개년의 영역별 기출 문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왜 연도별로 안 하냐면 연도별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모의고사 자료가 될 거예요. 모의고사 기간에 모의고사 우리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전 문제들을 모의고사 자료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풀어보시는 그것을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뭘 하시는 거냐면 영역별로 저희가 추출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영역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개론부터 강론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건 구조화가 좀 돼야 되고 이제 교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뭔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에 대한 답안, 그리고 서술 노트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답안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반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제공될 강의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죠. 그럼 상반기에 제공될 자료의 샘플이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우선 먼저 구조화 노트부터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한 장짜리예요. 6개의 컷이 들어가 있는 구조화 자료가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3컷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화 노트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 줄은 여러분들께서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셔서 줄은 없앴어요. 마음껏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서술해 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 효능감 하면 뭐였지? 누가 얘기했었지?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는 2가지 또 하위 어떤 요소가 있어도 뭐였지?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렇게 저희가 드리는 구조화 노트가 1월부터 5월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요것들을요 선생님들 링으로 묶으셔서 계속 구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터디 원이 조성이 되시면 스터디 원과 이제 전화 같은 걸로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2차는 결국 말하기의 싸움이에요. 누가 아는 걸 잘 정리해서 말하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써요. 왜? 생각이 정리가 돼서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쓰는 건 근데 손이 아프잖아요. 입이 아픈가? 말로 하면? 입은 별로 크게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로 뱉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구술 스터디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확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영역마다 확인 문제를 드릴 건데요.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드리면 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괄호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개념을 좀 정의를 써본다거나 그런 수준의 확인 문제들을 드릴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이 많을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기출 자료입니다. 여기는 비워져 있습니다. 요건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핫쌤의 서술 노트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선은 드립니다. 아주 요만한 글씨체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게 이 페이퍼에 넣어드린 부록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따로 쓰실 수 있게 아까처럼 큰 페이퍼로 또 다시 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그렇게 드리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메모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적기가 어떻게 적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할 수 있어요. 그걸 돕고자 제가 어떠한 걸 드리냐면 요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것을 같이 띄워드립니다. 이거 주면 안 돼. 안 줄 거예요. 이걸 다 드리면 자기 공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시를 경험해본 엄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헤매던 자기 꿈을 못 찾아서 헤매던 아이에게 꿈을 정해서 뭔가 진로를 정해도 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입시의 방향에서 어떠한 공부 방법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도 충분히 함께 고민하면서 해봤던 엄마예요. 옆에 수두룩한 입시생들은 너무 많고요. 네, 합격하고 성공의 가도로 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제가 배운 것이 있죠. 공부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드리지만 처음에는 너무 많이 싸웠어요. 수강생들이랑. 우리 수강생들 왜 안 줘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써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우시더라도요. 예쁘게 안 써도 돼요. 뭘 꼭 예쁘게 써. 근데 요즘은 또 선생님들이 너무 또 똑똑해지셔서 이걸 캡처를 하셔서 패드에 담으셔서 또 예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덩치급 나올 수 있다. 덩치, 진화, 포켓몬 그려놓고 진화형 이렇게.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계속 예측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저희 수강생 한 분의 대표 이 답을 제가 받아 채점을 해드렸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예측하라고 했어요. 나처럼 공부를 할 때도 이거 이렇게 나오죠. 핫쌤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것의 연습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뭘 만드는 거예요? 기출 자료집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죠. 왜? 이것에 대해서 파생될 내용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걸 제가 던져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메모해보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서술 노트는 이제 요렇게 드리고, 서술 노트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깨알같이 있던 그거를 크게 문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써보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답도 안 주었거든요. 안 주고 마지막에 정말 그것도 카페로 끝까지 들어와야만 어떻게든 보게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써놔야만 그걸 제가 드리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근데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계속 그냥 그것만 읽기만 하니까. 근데 내가 해봐야 하는데 끙끙대면서. 요즘은요 선생님들 진화된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외운다고 쓸 수 없어요. 끙끙대면서 써봤어야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세요. 합격생들이 제일 추천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서술 노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전략 노트, 마인드맵을 봐야 돼요. 요게 마인드맵이에요. 구조화 노트는 아까처럼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게끔 나오는 것이 목차화된 것이 구조화 노트라면, 목차가 구조화 노트라면 얘는 제가 원래 공부하던 흐름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 때에도 모든 자료를 다 마인드맵화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잔재주가 많아서요. 저런 거 뭐 하느라 사실은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흥미를 막 갖지는 않았는데 이게 뭔가 공부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니까 그 공부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체 다 4.5를 계속 맞고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저희 임용고시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덤빈다고 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때 시기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고요. 자료가 조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지루하거든. 우리 계속 하나의 자료로만 가기에는 그 1년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한기를 시켜드리는데 그때 좋은 자료가 마인드맵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만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샘플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선생님들 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도 제 나름의 디자인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생각을 뻗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략 노트와 함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이제 전략 노트가 나옵니다. 어느 해에 출제가 되었는지를 가장 윗줄에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왜요? 그걸 드려야 이만큼이나 많이 나왔어. 중요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더 구조화를 위한 체계로 가장 왼쪽에 큰 틀에서 작은 틀, 그 더 작은 틀로 넘어 구조화 해가실 수 있도록 드렸어요. 뭔가 많을 것 같죠? 뒤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한번 언급드려야 되겠구나. 요 꽃이 뭐냐면 서술 노트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파트는 꽃을 달아드립니다. 핫쌤이 요거는 기출에서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 파트구나. 를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의미 있는 표시예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표시. 그리고 깃발이 있죠. 깃발은 출제가 되었던, 기출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문 안에서 들어가 있던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으로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선생님들에게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했던 스텐실, 아마 저희가 적중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스텐실과 판화기법 이러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 풀이 때 여러분들 지문 분석할 때 저희 기출 스텐실
선생님들이 스테인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제? 스테인실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오겠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테인실과 판화와 엮어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스테인실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든 끄집어서 전략노트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봐요. 계속 보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틀을 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단권하는 내용이 적은 게 아닙니다. 단권하는요,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근데 내 맘대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트에서 파생되어서 확장될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이 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답으로 내가 써야 되는 내용,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특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일반 유아 지문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유특 문제들. 그런 문제들, 좋은 문제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얇으면 망하는 거야. 두꺼워야 돼요. 두꺼우니까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합격 수기들을 꼭 보세요. 한 번에 한 장이 눈에 들어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가 합격생들의 수기입니다. 이걸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판에 가면 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하는 공부는 앞에서 끝냈어야지. 뒷부분부터는 수박 겉핥기식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이때부터 내가 써야 하는 핵심 단어들을 5개, 4개, 3개들 한 문장 안에 추려가면서 한 번에 이 한 판으로 눈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30분도 안 돼서 전체를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초반에는 이해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계속 욕심을 내면서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를 신뢰하고 기본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단어들을 위주로 뽑아내는 공부들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지 안 많아요. 이게 왜 많아? 고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공부는 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제공되는 전략 노트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팔이 아프다, 짜증난다, 뭘 비교해라, 이유를 써라, 차이점을 써라.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서 상처받죠. 이겨냈죠. 계속 쓰라고 했죠. 그랬더니 모의고사를 갔어요. 모의고사를 갔더니 또 시간을 못 채웠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해 시험이 결국은 그런 유형으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미안한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모셨던 그러니까 강사급으로 오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학과장이 되셔서 그분들이 시험 출제를 가셨었거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우리 기수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사고의 흐름과 제가 겪었던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했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했던 방식과 저희가 공부했던 방식들이 너무 흐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신뢰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쓰고 이유를 쓰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가신 분들은 시간이 물론 빠듯했지만 잘 쓰고 왔죠. 그래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냥 단답 드리면 제일 쉬워요. 왜요? 긴 답을 만드는 사람도 힘들어. 그냥 이거 3가지만 쓰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저도 힘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하냐면 그런 문제가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근데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번 시험 문제 유형이 저희와는 똑같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낼 건 다 냈거든요. 낼 건 다 냈기 때문에 문제를 진화시키려면 그렇게 서술형으로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건 알아요. 운이 나쁜 거야. 우리가 늦게 태어난 게. 어쩔 수 없잖아. 응?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그런 진화된
임용시험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계속적으로 서술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걸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시켜 드릴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거의 대략 11주차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제들이 좋아요. 기존의 문제들 좋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들을 중에서는 가되, 그리고 저희가 또 모의고사 유형의 형태들의 문제들을 또 추가로 또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좀 경험을 충분히 여기서 이번에 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게 선택적 함구증이라던가 뭐 거의 다 똑같이 나왔죠. 뭐 불안 저항 그것뿐만 아니라 애착 유형 뭐 이러한 것들도 똑같이 그 지문 안에서 그 특징들을 그대로 담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쓰게끔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실 때 전략 노트에 무조건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내셨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를 메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영역별 문제와 영역별 답안만 제공이 됩니다. 이때는요. 문제와 답안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는 저희는 총 6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총 6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 교직 논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에 보면 양감 문제도 똑같이 작년 모의고사에 제가 냈었는데, 저는 이 토구 이거 뭐죠? 이 점토로 해가지고 빚어낸 이걸로 저 조소로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에 무용수가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양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발문에 있던 걸 그대로 답으로 드렸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계속 이제 바꾸면 전년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문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문제풀이에 집어넣든 뭘 하든 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냈었던 문제들이 계속, 왜냐하면 작년에 판화를 문제를 또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이게 제가 너무 얼리하게 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올해 문제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어디든 다 집어넣어서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모의고사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덤비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서술하시게끔 문제를 드리고 있고요. 그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올림픽 출전해서 우리가 이 양궁 선수들이 연습하듯이 충분히 어려운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실전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다소 좀 어렵게 드릴 거고 해설지와 답안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전략 노트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담은 해설지라서 그것만 사실 좀 또 보더라도, 그것만 좀 들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보더라도 이게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하신 거구나를 또 한눈에 또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자료가 제공이 될 거라는 거. 네, 그렇게 제공이 되고요. 여기 아래쪽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이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오시는 정보들이라서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떠한 소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좀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저희는 우선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매체들을 활용하는 건 요런 세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라던가 줌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줌 같은 경우는 2차 지금 이제 1차를 합격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줌을 좀 활용해서 피드백을 좀 해서 도와드린다거나 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삶 이러한 것들, 기분이 꿀꿀하고 막 이럴 때, 또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을 때 함께 위로를 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럴 때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뭐 글을 좀 남기거나 하는 것으로 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유튜브로 저희가 또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팁들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해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질문을 올리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들은 다 있어요, 거의가. 그리고 수강생 톡톡이라고 하는 건 수강생들이 함께 우리가 이 지성의 힘을 좀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수강생분들이 답을 달아주시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오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러면 그거 아니래요, 선생님. 이렇게 막 답을 또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번 또 나타나서 또 이렇게 답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숨은 곳곳에서 또 우리 실제 공부를 하고 계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나 그러한 분들, 연구원들이 또 답을 달아드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답을 달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지성의 힘을 막 발휘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지성을 길러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핫쌤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DM은 읽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DM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DM으로 너무 많은 이제 내용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답을 하느라 사실은 하루를 통으로 날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분에겐 대답을 하고 어떤 분에겐 또 답을 그냥 패스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DM 확인은 어렵고요. 카페에 여러분들께서 글을, 강사님께라는 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 핫쌤에 대한 연간 커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어제 본 하나의 영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극 F입니다. 저는 극 F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힘든 어떤 시기가 오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울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영상으로 저는 만들고 나의 삶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이 글로 바꾸는 그런 묘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쇼트 트랙을 딱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12바퀴, 11바퀴, 10바퀴, 9바퀴 줄어들면서 그 바퀴를 도는 최민정 선수를 봤어요. 최민정 선수가 첫 판부터 여러분들 뛰어나가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쇼트트랙 우리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기 운용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자, 그 사람이 처음부터 뛰지 않는 건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속도에, 지금 현재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1월부터 우리가 11월이라고 하는 그 초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11바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월부터 5월이라는 시간은 기초를 충실하게, 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충실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도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계속 툭 건들고 계속 나 간다? 너 안 따라와? 그러더라도 캐나다 선수가 흘끗흘끗 보든 미국 선수가 채고 나가든 절대 동요하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죠. 우리도 1월부터 5월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충실하게 다지고 전략 노트로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싶어도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첫 회독을 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건 7, 8바퀴 그때쯤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 제일 사실 얘기할게요. 그냥 대놓고 멍청한 건 첫 번째 바퀴부터 막 뛰어가지고 7, 8월에 이러면서 치고 나가는 최민정을 바라보는 그 말할 수 없는 국적의 애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 최민정 선수의 운영 방식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반에는 힘을 빼면 안 돼요. 공부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공부 체력이라는 건 기본기를 다지라는 거예요. 으쌰으쌰 이거 내 체력을 기른다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논술의 속도도 나오는 거고 논술에서 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는 언제부터냐면 문제풀이 그 중반부터 시작돼도 늦지 않아요. 그때부터 쭉쭉 나가면 돼요. 그리고 늦은 것 같아. 모의고사 시작 그 시점이 됐을 때까지 나는 기초를 다지느라 엄청 하느라 조금 늦은 것 같아. 1등 안 해도 되잖아. 꼭 100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커트라인에서 한 2점, 3점 이렇게만 붙어도 되잖아. 기초 잘 돼 있으면 그때 달려도 충분히 합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깊이 있게 회독하는 건 초반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 저한테 자꾸 와서 선생님 깊이 있는 지금 회독을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중반에 와서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너무 늦어요. 깊이 있는 회독은 초반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러죠. 어쩔 수 없으니 전략노트 강의를 통해서 전략노트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 깊이 있는 회독을. 그렇게 조언을 드리긴 하지만 최고의 운용 방식은 1월부터입니다. 늦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십시오. 막판 스퍼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속도를 또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이 호흡도 이러한 부분 기본적으로 폐활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막판에 그걸 속도를 치고 나갈 때 그 호흡을 내가 감당을 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도 공부의 근력을 충분히 늘려야 돼요. 공부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죠. 제가 이 질문 또 선생님 하루에 공부 시간 얼마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공부는 하루에 얼마를 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질문해봐요. 너 오늘 몇 시간 했어? 시간? 그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하겠다라고 정했으면 그걸 다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8시간 했다. 순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순공부 시간보다 뭐가 중요한 것이다? 계획한 그 공부의 양을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꼭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붙냐고요? 아니요. 노력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붙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잊어먹는 건 똑같아요. 암기한 걸 까먹는 건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더 한 번 더 집어넣었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그래요. 저는 지금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대치동에 사는 그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요. 너네는 하나도 안 잊어먹지. 미쳤나봐요. 다 잊어먹어요. 그럼 너네 어떻게 해? 계속 봐요. 잊어먹으면 또 보고요. 또 잊어먹으면 또 아침에 또 보는 거예요. 잊어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 다시 보고요. 이렇게 계속 공부라는 건요, 선생님들.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누가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응? 그 직전까지 누가 계속적으로 판으로 찍어내듯이 회독을 전략 노트를 그 핵심 단어들을 몇 번을 더 돌려봤느냐가 합격이냐 아니냐의 이 갈림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노력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꿈에서 갈팡질팡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 하시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고 결정했는데 왜 떨어질 걸 미리 걱정하죠? 그건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합격을 못하게 되면 무의미할 수도 있고 합격하게 되면 세상 가장 값진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는 게 제일 우리의 첫 번째 플랜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내 1년이 굉장히 비루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어떠한 과정이라는 걸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번 즐기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값진 어떤 의미를 남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한 1시간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대략 그 정도쯤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뭐 인연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인연이 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1년간 함께 정말 동지애를 가지고 끙끙 서로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1월 달에 저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첫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